시간이 남으면 바로 문제 풀이도 하고 너희들 숙제할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실근의 부호라는 말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 말이지. 그렇지. 양수도 1, 2 이런 값들이 아니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거지. 그러지? 그러니까 값이 나왔으면 뭐 3, 실근이 3, 5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대입을 하잖아요. 지금은 실근이 나온 게 아니라 부호만 알려줘서. 부호만 알려줬다는 것은 방정식 풀어 못 풀고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를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근의 부호 양수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범위가 나왔지. 근에 뭐가 나왔어? 범위가 나온 거지. 다음 내용도 제목만 읽어볼게요. 얘도 근의 분리라고 나왔는데 얘가 예전 용어니까 다른 말로는 뭐 근의 위치, 근의 위치. 2차 방정식 근의 위치가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왔냐면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두근이 P보다 크다, 두근이 P보다 작다, 두근이 P를 끼어 있다. P가 두근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위에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 얘는 기준이 누구야? 부호는 0이지 0. 그럼 얘도 0보다 크다, 두근 0보다 크다, 두근이 0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실근의 부호는 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누굴 기준으로? 어떤 특정과 P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된다 이 말이야. 위에는 0만 기준으로 잡을 거고 얘는 뭘 잡았다고? 어떤 P란 점을 잡고 했으니까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다 그러지. 두 개의 풀이는 똑같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됐지?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쓸 거고 대신 실근이 부호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두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P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 사이에 끼어 있다. 요게 일반적인 풀이고 얘는 그 P가 0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요게 문제의 큰 핵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에 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두근 실근 알파 베타가 라고 하면 판별식 디락할 때 그러면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실근 알파 베타가 있다가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 A가 양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두 실근이 있네요. 내용이 좀 부족한데? 오케이. 자,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현재 두 실근이 있다고 했지. 두 실근이 있다.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이용해? 실근이 있다 없다는 뭘 이용해서 풀어? 판별식을 이용해서 푼다.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두 실근이 있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같다 돼, 안 돼? 두 실근이라고 하면 같다 돼, 안 돼? 두 실근이라고 하면 같다 됩니다. 서로 다른, 조심하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 다른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두 실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들 많이 틀려요. 두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보다 크다. 조심하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2번만 나왔는데 수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에다 적어 놓을게요. 얘가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알파가 양수이고 베타가 양수일 때 알파가 음수이고 베타도 음수일 때 거의 흐름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야. 됐죠?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말했어요? 책에 뭐라 적었어? 첫 번째 줄에 뭐라 적었어, 쌤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립니다. A는 양수만 그릴 거야. 음수라고 나오면 뒤집어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잘 봐. 여기에 실근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고, 실근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x축과 어쩐다? 교점이 일단 있다 이 말이야. 일단 있으니까 판별식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겠죠. 실근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x축과 교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판별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판별식 먼저 얘기를 한 거고,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단 말은 얘 부호가 다른가요? 자, 첫 번째 뭘 바꿔야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얘기했어. 그렇죠? 이제는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y축하고 생각 관계를 또 비교해 봐야겠죠. 부호가 다른가요 지금? 부호가 다른가요? 부호가 다른가요?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겠죠. 이 함수를 얘기할 때 항상 선생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했어? 축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말은 축은 신경 써 안 써? 안 쓴다 이 말이지. 축이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니까 축은 안 할 거야. 뭐만 할 거야? 두 개만 할 거야. 뭐만 할 거야? 두 개. x축과 교점에 있다랑 왼쪽 오른쪽에서 만난다 두 개를 할 거야.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놔도 되고 이렇게 그려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축은 신경 안 쓸 거야. 요런 상황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어째야 돼? 크거나 같다라고요. 두 번째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죠. 맞습니까? 부호가 다르면 알파하고 베타 부호가
다르겠죠? 부호가 음수다. 알파 베타는 근데 식이 어디 있어? 식 어디 있습니까? A분의 C인가요? A분의 C? A분의 C가 음수다. 맞나요? 맞아요? 참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왜 안 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부호는 알아 몰라? 얘는 알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면 양수의 양근 절대값, 음근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나오면 누가 크다 작다란 말이 나오면 얘는 뭐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 하면 합은 음수,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 하면 합은 양수 이래 되겠죠. 위에 거는 양근이니까 합은 양수고 밑에 거는 합이 음수다 이거죠. 자, 부호가 다르다. 근데 합이 나오려면 뭐가 나온다고? 절대값이 나와야 돼. 누가 절대값이 큰지. 여기까지 되신가요? 여기까지 되죠? 얘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의심 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의심 가냐면 서로 다른 부호이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을 수 있어 없어? 서로 다른 부호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 없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필요가 없지. 뭐만 하면 돼? 크다만 하면 되겠죠. 지웠어요? 됐어요? 다시 또 하나 잘 보세요. 잘 봐.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아까 축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겠죠. 눈이 축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눈에 지금 밟히는 놈이 하나 있어. 누가 밟힙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그래프 밟히는 게 누구야? X절편은 양수 음수 때문에 눈에 밟히겠지. 그러겠지? 눈에 밟히는 놈 또 하나 있지. Y절편이 지금 눈에 밟히네요. Y절편만 보면서 Y절편 보인가요? 더 이상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절편이 양수가 되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럼 Y절편이 무조건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되네요. 이 말과 똑같다는 말은 Y절편, 다시 말해서 얘를 fx라 놓으면 f0이 음수란 말과 똑같아요. 어떨 때? A가 양수일 때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다 보지 말고 이제 뭐만 봐? 뭐만 볼 거야? Y절편만 볼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뭐만 봐? Y절편만 볼 거야. Y절편이 지금 음수인 상황만 지금 하고 있어요? Y절편이 지금 음수인 상황을 하다 보면 두 개의 근이 어떻게 되니?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겠지. 지금 요거에 지금 요 점만 보는 거야. 음수 위치에다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이게.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이게 그릴 거라고. 그러면 두 근이 무조건 양수 음수가 발생하나요?
요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양수음수가 발생하겠지. 그는 몇 개가 발생해? 2개가 무조건 발생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뭐만 말하면 y절편이 음수라고 말하면 또는 두 군이 곱이 음수라고 말하면 판별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어떤 내용이 좀 예전에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에 얘가 실근 허근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뭐야?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얘가 양수이면서 A분의 C가 음수이면 무조건 어쩐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나는 양수근, 하나는 음수근.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y절편이 음수 2점을 지나는 아래볼로 그래프는 무조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 이제는 싹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부호가 다르려면 뭐만 하면 된다? 곱이 음수 요걸 하든지 F형이 음수 이걸 하든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부호가 다른 두 군이 있다면 곱이 음수면 끝났다고. 또는 F형이 음수라면 끝난다고. 이 말하고 이 말은 어때?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분명 절대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 두 군이 모두 양수다. 두 군이 모두 음수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두 군이 모두 양수다. 두 군이 모두 음수다. 양수 그래프에 대해서. 두 군이 모두 양수다. 두 군이 모두 음수다. 자, 위에서 판별식을 제외시킨 이유는 양수군, 음수군이 나오려면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무조건 두 군이 발생하니까 판별식을 안 했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판별식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판별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했어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시간 낭비. 어차피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돼, 당연. 알겠지? 굳이 낭비적인 부분은 안 하겠죠. 근데 내가 모르고 했어. 했단 말이야. 해도 관계는 없다고요. 대신 시간 낭비라고. 헛짓거리를 한 거야. 이되니 알아두면 도움은 되겠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얘는 양근은 이렇게 되니까 x축과 만나야 되겠죠. 음근도 마찬가지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양근이야. 두 개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은 안 되겠지. 다시 말해서 축도 위치가 보여야 돼, 말아야 돼? 보여야겠지. 축이 보여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또 눈에 밟히는 데가 하나 있네. 눈에 밟히는 데 하나 있지? 눈에 밟히는 데가 어디가 밟혀? 이 점 밟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니까 두 실근은
두 번째, 합이 어떻게 되냐? 합 양수 양수니까 양수겠죠. 합이 양수겠죠. 세 번째, 곱이 양수가 되겠네요. 오른쪽 그대로 가봅시다.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합이 음수다. 곱이 양수다. 어떤 게 차이가 나? 이게 차이가 나지. 얘하고 얘는 똑같습니다. 됐죠? 자, 아까 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뭔 얘기를 했었냐면, 곱에 대한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어? y절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곱이 음수면 y절편이 음수라고. 얘는 곱이 양수면 y절편 뭐가 됩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y절편이 양수가 되겠죠. 곱이 음수여가지고 양수가 되면 y절편이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얘랑 똑같은 말은 무슨 말이라고? F0이 양수다. F0이 양수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합은 2점, 2점을 더한 거죠. 2점, 2점을 더했죠. 둘 다 양수에. 몇 가지 됩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축이잖아, 축. 축 얼마야?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축 얼마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닌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나 부호가 어쩌겠어? 같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말은 축이 양수란 말하고 똑같다. 정확하게는 축의 위치가 양수란 소리야. 얘는 축이 음수란 말하고 똑같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지금 근의 부호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양수, 음수가 나왔으니까 근의 합이 양수, 근의 곱이 양수. 합이 음수, 곱이 양수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쪽 라인으로 풀 수 있겠지만, 이쪽 라인으로도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쪽 라인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쪽 라인으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양수, 음수라 가면 보통 풀이가 이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풀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얘도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되는데 0이 기준이 아니야. 0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야? 이제 어떤 P값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야. 자, P값이 기준이면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P가 3일 수도 있고 P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잖아. 그러지? 그러면 양수, 음수는 모르겠지. 3을 기준으로 두 개가 커. 3을 기준으로 두 개가 작어. 그럼 얘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일반풀이고, 아까는 양수, 음수가 어떤 특별한 경우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뭘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써줄게요. 판별식.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했어? 합을 얘기했죠. 됐어요? 세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곱을 얘기했어. 합하고 똑같은 내용은 뭐였어? 축이었죠. 곱하고 똑같은 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 말합니다. 함수값. 그런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아. 얘만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두 개를 좀 바꿉니다. 두 개를 바꿔요. 두 개를 바꿔서 판별식 곱 합. 합곱 관계없어요. 판별식 함수값 축이에요. 판별식 함수값 축.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름할 때 판함 축이라고 좀 외워두자 이거야. 판별식 함수값 축입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이에요. 알겠어요? 우린 세 가지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지. 몇 가지 얘기해야 된다고? 세 가지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세 가지 얘기 안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얘는 세 가지 안 했죠. 어떤데? 서로 다른 부호 있을 때, 끼어 있을 때. 이건 뭐만 했어? 함수값만 얘기했어요. 곱만 얘기했어요. 됐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 풀이도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수식은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양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건데 얘 알파 베타의 지금 위치에 대한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근의 분리란 말은 이 P라는 값에 따라서 알파 베타의 위치가 있다. 분리시켜줬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내용이 꽤 중요하고 시험에도 거의 학교 시험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런 그래프 상황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하나, 둘, 세 개 쓸 거라고. 두근이 뭐보다 P보다 크다.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갈게요.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여기다 P를 나타내 볼게요.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P가 여기 있겠죠. 그러겠지?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다음, 두 군이 모두 P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P가 오른쪽에 있겠네요.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는 것은 P가 사이에 끼어 있겠죠.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사이에 있다고 하면 여기 1번, 2번, 3번 어디든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축의 위치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P는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두 군이 PQ 사이에 있습니다. 두 군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두 군이 알파 베타가 P랑 Q 사이에 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얘기를 했지. 뭐? 판함축, 판별식 1번 판별식이 0보다 어쩐다? 그거나 같답니다. 두군이야 두군 서로 다른 말이 없으면 그거나 같다까지 됩니다. 두 번째 함수값 누구? P밖에 없으니까 P를 집어넣어야지. FP는 얘를 뭐라 놨을 때? 얘를 FX로 놨을 때. FP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죠? FP는 양수.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바로 써볼게요. 첫 번째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FP는 어떻게 됩니까? FP는 여기죠. FP는 얘도 양수가 되겠지. 세 번째는 FP가 어떻게 돼? 음수가 되겠죠. 얘만 다르네요.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사이에 P가 있다. FP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아직 얘 둘은 아직은 똑같은 상황이야. 됐어요? 세 번째 뭘 얘기한다고요? 축을 얘기한다. 그죠? 축이 어쩐다? P보다 크다. 얘는 축이 P보다 작다. 세 번째 축 얘기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세 번째 축 얘기 안 한다고요.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판별식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 왜 그러겠어?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P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어. 이 점을 지나는 아래를 볼록인 그래프를 그렸더니 무조건 두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해되니? FP가 음수만 되면 무조건 투구는 P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돼. 그래프가 지금 좀 보이는 게 있네. 뭐가 보여? 축이 보이죠? 축 보여 안 보여? 축 보이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축은 1이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네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모두 양수가 되게끔 그러면 이 그림 그려놓고 보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더라 생각을 해야겠죠. 첫 번째, 판별식 해야 돼 말아야 돼? 판별식 해야 됩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 있으니까 크다. 두 번째, 축 얘기해 말어. 축 얘기해 말어. 지금 축은 정해졌잖아. 축의 위치 나왔어. 안에 함수값 해야겠죠. 함수값 여기 F0은 양수다 이거죠. 함수값하고 똑같은 게 누구라고?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곱이 양수다 하고 똑같습니다. 축이 두근의 합이야. 알겠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 따로 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게 일반적인 풀이가 있어. 축은 안 했어. 당연하니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풀면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판별식 (1 K 플러스 5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크대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두 번째 F0 F0은 뭐야? 0, 0 K 플러스 5 F0은 K 플러스 5 두근의 곱도 K 플러스 5 똑같죠? 이게 뭐라고? 양수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됐습니까?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이 1보다 큽니다. 두 근이 1보다 커요. 두 근이
x축하고 만나는데 1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요 말이네. 요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리는 풀자고. 첫 번째,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2. 얘가 0보다 어쩐다고? 두근이 있으면 0보다 크다. 두근이라 했으니까 같다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K43 크다니까 바깥 범위. 범위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판별식 함수값 축, 판함축 이렇게 뭐라고요? 함수값 어떤 놈을 집어넣어야 돼? 요거 집어넣어야겠지. F1. 얘를 fx로 보면 F1은 1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이 0보다 커야 되네요. 그래서 k는 13보다 작다 이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뭐 해야 돼? 축 해야 되는데, 축. 축은 얼마야? x는 k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의 분의 b. k.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축은 1보다 크다. 그래서 나온 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세 개의 공통 범위 마이너스 3, 4, 13, 1.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13보다 작다. 1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통범위가 어디에? 이쪽이네요. 는 4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뭐 해야 돼?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한쪽에 몰려있을 때가 조건을 다 써야 됩니다. 사이에 끼어있으면 하나만 하면 된다겠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요 두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끼어있는 거야? 몰려있는 거야? 몰려있는 거야? 얘 두 개의 그림을 합쳐놓은 거야. 여가 있어야 끼어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함수값 fp가 양수이다. fq가 양수이다. 세 번째 뭐 돼? 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기 똑같습니다. 해볼게요. 얘가 두근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놈의 두근이 누구냐? 마이너스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에 있다. 요 말만 요거식으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래프 축이 나왔네. 축이 있어요. 축 얼마야? 1이죠. 현재 문제 축은 1이야. 당연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축은 얘기할 필요가 이제 없어. 첫 번째 뭐 하면 됩니까? 판별식 1 마이너스 m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얘를 fx로 했을 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m 플러스 3이 양수여야 돼요. F5가 5, 15, m 플러스 15가 양수여야 돼요. 끝났네. 추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범위 15보다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네요. 그래서 m의 정수 개수는 마이너스 2, 0, 1, 1 4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푼지 알겠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복습을 다시 하고 개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부터 복습하세요. 8번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8번 7번 8번은 차이점을 알겠죠?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인쇄해 줄 거야.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됩니다. 알겠죠?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지? 5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3번 D가 0인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를 다 써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번호 6번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에 함수의 그래프랑 방정식 부등식과의 관계. 요거 한번 봤었나 우리가? 안 봤지? 안 봤죠? 본다고 했는데 안 봤네요. 그 다음 여기 1차 부등식 요걸 그 다음 기본 성질 1번 이 내용하고 대소관계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설명, 대소관계 설명. 부호, 여기 부호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성질에서 A, B의 부호에 따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B, B분의 A 부호 설정하는 거에 A, B의 대소관계는 두 개를 빼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나누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대신 나눌 때는 양수들만 갖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해는 A가 0인 상황과 0이 아닌 상황 나눠서 풀어야 되고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보고 요 놈들의 해석 그러죠? 같다의 해석, 크다의 해석 0보다 크다의 해석, F가치보다 크다의 해석 다음 T가 0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려가지고 식은 요걸 쌤은 여러분 적어줄게요. 요거는 적어놓을게요. 요거에 대한 해를 적는 거라고 해. 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약간 해가 다릅니다. 이해됐습니까? 1번, 2번 해가 다르다고 해.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은 항상 성립하려면 A가 어째야 돼? 양수이면서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 그려놓고 양수면서 이렇게 돼야 돼요. 항상 성립하려면 어째야 돼? 양수면서 등호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이네. 음수에 대한 내용은 뒤집어졌으니까 A가 음수면서 판별식은 똑같아야 돼요.
x축과 만난다. d가 0보다 크다. 만나지 않는다. d가 0보다 작다. 접한다. d가 0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내용. 실근의 부호, 판별식 함수값 축. 판별식 함수값 축. 함수값은 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축은 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판별식 곱합. 판별식 합 곱으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판별식 함수값 축으로 풀 수 있으니까 얘가 기억이 혹시 안 나더라도 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얘로 설명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함수값 축으로 설명을 하겠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식들을 적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자, 실근의 부호 1000번 하나 풀어줄게. 1000번. 뭐라 나왔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고 했어. 절대값이 같다는 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 합이 0이다. 부호가 다르면 곱이 음수다. 얘랑 똑같은 말은 뭐라고? F0이 음수다. 똑같은 말이죠. 0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요것만 추가된 거야. 요것도 나왔네. 두 근의 서로 부호가 다른데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보다 큽니다. 부호가 다르다 해서 알파 베타는 음수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작다?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고 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4차 방정식이었네요. 4차 방정식 좀 어렵습니다. 빨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핵심이 이랬습니다. 문제를 보면 x 4제곱 x제곱 x 4제곱 x제곱 x 4제곱 x제곱이야. 넘기면 x 4제곱 x제곱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이 아니야. 어떤 놈의 방정식이냐면 여기 나온 것은 x제곱하고 x 4제곱만 있는 겁니다. 보기차식 형태.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치환을 항상 하다 보면 범위가 발생합니다. 항상. 치환을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해? 범위가 발생한다. 만약에 x가 실수이면 제곱을 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뭐라고? x가 실수이면 t는 0도 되긴 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게 핵심이야. x가 실수이면, t가 양수이면 x는 실수라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얘를 x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실근이냐 허근이냐에 따라서 양수근을 갖느냐 음수근을 갖느냐 요 질문이라고. 이해됩니까? 얘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얘를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인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래프를 그리고 상황은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하나, 둘, 3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t가 허수도 있어. t가 허수면 당연히 x도 허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3가지인데 얘 t방정식이야. 첫 번째는 뭐야?
음수, 음수. 두 번째는 음수, 양수. 세 번째는 양수, 양수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t가 뭐야? 양수일 때만 실수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양수, 양수면 이쪽도 실수, 이쪽도 실수 나오겠지. t가 양수 두 개면 실수 몇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실수 몇 개 나와? t가 예를 들어서 3이 나왔어. t는 누구야, 근데? x제곱이야. 그럼 x는 뭐가 나와? 뿔마 루트 3이 나온다고. t가 이렇게 하나 나오면 x는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럼 이때는 뭐가 돼? 그러면 이때는 양수일 때는 실수 몇 개? 4개가 나오고. 양수 음수면 t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t가 마이너스 3이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뭐야? 얘는 허수가 된다고.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실수 2개, 허수 2개가 나올 거고. 얘는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 허수 4개가 나온다가 우리가 지금 이 유형 22번의 핵심이야.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가 양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 요 내용이라고. 양수 2개가 나오면 실수 4개가 나온다고.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요 놈은 말을 어떻게 해석돼? 얘가 두 양수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말이 붙으면 되겠네.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 그네볼리 양수에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얘는 뭐 나왔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상황이네.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게 제일 쉽다 했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인데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되겠지. 아까 뭐만 했어? 곱만 했잖아. f0만 했지. 그래프가 여기가 지금 t축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제일 쉽게 마무리됐죠. 곱이 음수, 함수값 f0이 음수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얘가 실근만 갖는다. 얘는 좀 더 어려웠습니다. 음수근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실근만 갖는다는 것은 중분도 있고 실근만 갖는다는 것은 중분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0.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가서 풀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어. t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x제곱 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은 0이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갖는다. 양수근을 갖는다.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해석됩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된다 이거야. 조금만 조심해서 풀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풀 수 있겠지? 알겠나요? 자, 지금 몇 개 풀어보십시오. 그래블리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복습하시면 되겠어요.